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원가 계산 과목을 통해서 학습하실 내용은요. 원가 시스템에 대한 종류입니다. 원가 시스템의 종류라는 타이틀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원가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원가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원가 집계 방식에 따른 분류 혹은 측정 방식과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로 갈 건데요. 저희가 조금 비중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원가 집계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에 따른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순서대로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바로 원가의 분류인데요. 원가 분류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집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가 집계 방식, 측정 방법, 구성 방법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실 내용은 원가의 집계 방식에 따른 원가 분류인데 우리가 먼저 짚고 갈 건 원가 집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의미부터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품의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을 때 이 원가들을 원가 요소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수집,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을 원가 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집계하냐에 따라서는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잠깐 얘기했듯이 원가 집계 방식, 측정 방법, 구성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가 집계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가 집계 방식에는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별 원가라고 하는 건 특정한 제품의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 지시서, 이 특정 제품 제조 지시서를 좀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주문서로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 혹은 C라는 제품을 따로 서로 다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A를 만드는 지시서와 B를 만드는 지시서, C를 만드는 지시서가 다르다라고 할 때 원가 계산은 A, B, C를 다 따로따로 하겠죠. 서로 다른 주문서에 서로 다른 제품이니까 원가 계산도 개별 작업별로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종합 원가는 특정 제조 지시서가 아니라 계속 제조 지시서, A라는 제품을 계속 만든다. B는 안 만드는 거죠. A를 계속 만든다 라고 할 때 이 A 전체에 대한 공정별로 다시 하면 한꺼번에 특정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별로 따로따로 원가 계산하는 것이 개별 원가다 라고 한다면 이 분류, 이 항목의 제품들을 한꺼번에 원가 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합 원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원가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본다면 소량의 주문 생산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종 제품,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한꺼번에 만드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모든 제품을 다 따로따로 만들죠. 서로 다른 제품으로. 이러한 것은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이러한 원가 계산을 개별 원가다 라고 얘기한다면 종합 원가는 대량 생산입니다. 생필품이나 다 같은 종류의 동종 제품 생산에 일단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산 방식이나 생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계산 방식이나 원가 계산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접근을 하셔야죠. 분명히 했듯이 개별 원가는 제품 자체가 다 따로따로 만든다. 생산을 다 따로따로 하니까 원가 계산도 따로 하게 되지만 종합은 생산을 한꺼번에 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원가 계산도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별 원가는 소량의 주문 생산이고 종합 원가는 대량 생산이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로 나누는 것은 원가에 대한 집계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이 개별 원가, 종합 원가에 대한 어떤 차이점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 원가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제조 지시서, 개별 작업별로 종합은 계속 제조 지시서,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그래서 개별 원가는 소량의 주문 생산,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어떤 품목에 대한 얘기도 드렸으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가 집계 방식에 이 원가 집계 방식에 개별 원가도 있었고 종합원가도 있었다. 개별 원가와 종합원가를 비교하는 건 실질적인 자격시험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실 건데요. 제품의 제조원가 계산 위해서 제공품 계정에 집계되는 원가를 실제 발생액으로 분류를 할 건지 아니면 표준 금액으로 분류를 할 건지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혹은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비 구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원가 집계 방식에 따른 분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고요. 측정 방법은 간단한 종류만 눈여겨보실 텐데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는 실제 원가라는 말과 정상 원가, 표준 원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원가는 제품의 원가 요소 모두를 기말에 제품 다 만들고 난 뒤에 실제 원가 측정을 하면 우리는 앞에서 이 내용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실제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사후 원가죠. 제품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실제로 발생한 요소별로 실제로 발생한 내용으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가 정확한 원가로 계산될 수 있다고 했고요. 실제 원가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상 원가입니다. 이 정상 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는 직접비가 많이 차지하는 재료비와 노무비는 실제 원가를 사용을 하고 간접비는 예정 원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제 원가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상 원가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실제 원가는 저희가 제조간접비 배부를 하면서 단점, 문제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료비나 노무비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간접비 같은 경우는 실제 원가를 쓴다.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가는 한 달 단위로 원가 계산하니까 실제 원가를 쓰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월별로 생산량이 다를 때는 실제 원가 쓰면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는 실제 원가를 쓰고 간접비인 예정 원가를 실제 원가와 예정 원가를 같이 사용한다. 그걸 우리가 정상 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에 표준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표준 원가의 기본 구성을 본다면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영업 상태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게 예상되는 원가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로서 제품을 만들고 난 뒤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표준 원가는 뭐냐? 우리가 특정 제품 만들 때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외부 환경 요인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원가. 예컨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원가가 100원인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120원이 나왔다. 이 금액적인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원가 차이라고 해서 향후에 우리가 원가에 대한 차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측정 방법에서는 일단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종류만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만 가지고 갈 건데 실제 원가라고 하는 건 사후에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원가산하는 게 실제 원가다. 정상 원가는 실제 원가와 예정 원가가 합해진 거죠. 또한 표준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작업해서 나오는 원가가 표준 원가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실제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전부 다 실제 원가를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정상 원가는 재료비나 노무비는 실제 원가를 쓰지만 제조간접비는 실제 원가가 아니라 무슨 원가를 예정 원가를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표준 원가는 둘 다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전부 다 표준 원가를 쓰겠죠. 자, 기억하고 좀 가져가실 내용은 표준 원가라는 게 존재하고 실제 원가가 존재하는데 이상적인 작업 환경의 표준 원가가 100원이었는데 실제가 120원이다. 이 경우와 이상적인 환경이 100원이었는데 실제 보니까 90원 만에 만들었다. 이 경우는 다르겠죠. 이러한 원가 차이 분석을 통해서 원가 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에 대한 원가 차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말고 향후에 학습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요 정도 내용만 보고 넘어갈 건데, 원가의 분류에서 원가 집계 방식에 따른 분류의 개별원가와 종합원가가, 소량 주문 생산하는 개별원가와 대량 생산하는 종합원가가 있다라고 했고요. 측정 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실제 원가와 사후 원가죠. 정상 원가 그리고 표준 원가가 있다. 이런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내용을 보실 건데, 원가의 분류에서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제품의 원가 계산할 때 이 고정 제조 간접비, 간접비에는 고정비도 있고 그리고 변동비도 있겠죠. 간접비 자체에서 고정 간접비와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을 때 포함하냐 하지 않냐. 고정 제조 간접비를 생산량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발생하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으로 분류된다고 나오는데요.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 차이점을 한번 보자면, 전부 원가는 말 그대로 모든 원가 요소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원가는 들어가지만 고정 제조 간접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가 계산할 때 이 간접비는, 고정 제조 간접비는 제품의 생산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이걸 기간 비용으로,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건데, 그럼 결론은 원가의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자면 전부 원가가 있고 변동 원가가 있다. 쉽게 말하면 전부 원가라고 하는 건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원가 계산할 때 고정비도 쓰고 변동비도 쓴다. 이것이 전부 원가다. 그럼 반면에 변동 원가는 고정비 빼고, 고정 제조 간접비 빼고 변동비만으로 원가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원가 계산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항목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봤던 고정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지 않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가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가 집계 방식에 따른 분류,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 구성 방법에 따른 분류, 종류는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원가 집계 방식은 개별원가와 종합원가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해 본다면 사후 원가라고 얘기하는 실제 원가와 정상 원가, 실제 원가와 예정가를 같이 사용하는 정상 원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표준 원가로 나뉘어진다라고 했고요. 구성 방법에는 고정비와 변동비 다 쓰는 전부 원가 회계와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변동 원가 회계, 이렇게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가의 분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간단한 기본 개념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얘기했듯이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측정 방식이나 구성 방법은 종류만 참고로 보시고, 원가 집계 방식에 개별 원가가 존재하고 종합 원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저희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 앞에 설명했던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차이점부터 한 번 더 짚어보고 간다면, 개별 원가는 성능, 규격, 품질 등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소량으로 만든다. 이걸 우리는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양은 소량인데 그 만드는 것들마다 종류가 다 다르니까 다품종이라고 합니다. 품종은 종류는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건설업이나 항공기 제조, 가구나 기계 작업 등에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개별 원가는 금액이 조금 고가의 제품에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종합 원가는 서로 다른 제품을 주문 생산할 때는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개별 원가를 적용하지만, 정유업, 제분업, 제지업 등과 같이 성능 규격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는 개별 원가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종합 원가를 쓰게 되는데, 개별 원가가 다품종의 소량 생산의 적합한 거라고 한다면 종합 원가는 다품종이 아니라 소품종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종류를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별은 소량 생산이고 종합은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만 암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개별은 소량이면서 다품종, 많은 종류 만드는 것들마다 다 다르다. 반면에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하지만 소품종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종합원가가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원가는 원가 계산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학습을 하시겠지만 종합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이라 부르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다소 조금은 특수한 원가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 이걸 역으로 다시 말하면 개별은 다 따로따로 만드니까 환산량이라 부르는 특수한 원가 계산 방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에 한꺼번에 생산하고 이걸 한꺼번에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환산량이라는 다소 조금은 특수한 원가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개별 원가 계산은 이해를 하면 쉬워요. 다 따로따로 작업하니까 한꺼번에 아니라 A 제품, B 제품, C 제품 다 따로따로 하니까 언제든지 원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원가 계산 속도가 빠르죠. 개별적으로 계산하니까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개별원가는 제조 직접비와 간접비, 즉 모든 원가 자체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다 나누어서 집계를 합니다. 직접비 개별적으로, 간접비도 개별적으로 원가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위적인 월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뒤집어 표현하면 인위적인 월말 제공 평가는 바로 이 완성품 환산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별원가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월말 제공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긴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짚고 넘어갈 건 인위적인 월말 제공품의 평가를 통해서 원가 계산이 필요한 건 종합원가에서 필요하다. 종합원가가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추가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앞에 환산량이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역으로 표현한다면 개별원가는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월말 제공품 평가라는 특수한 방법이 필요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원가는 특정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원가 계산표가 작성된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종합원가는 특정 제조 지시서가 아니라 계속 제조 지시서죠. 이번 시간 저희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번 시간 좀 더 깊이 있고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종합원가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 비교를 한다면 내용 정리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원가 계산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발생된 모든 원가 요소, 우리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가 요소를 집계한 명세서가 바로 원가 계산표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바로 이 원가 계산표는 제품별로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는데 다시요. 제품별이니까 한꺼번에 아니라 다 따로 개별 제품이죠. 다시 하면 원가 계산표는 종합원가가 아니라 개별원가에서 작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앞에 개별원가 특징에서 보면 개별원가는 특정 제조 지시에 따라서 원가 계산표를 만든다 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원가 계산표가 만들어진다. 제품별로 A, B, C 모든 제품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원가를 계산 형태로 분류할 경우에 개별원가 계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가 되고 종합원가에는 주요 재료와 가공비로 분류가 된다. 우리가 앞쪽에서 가공비라는 항목을 했었는데 가공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죠. 일단 종합원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원가 계산표에서는 직접비와 뭐로 분류한다? 간접비로 분류한다. 이 개별원가 자체가 제조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드렸으니까 종합원가 내용은 뒤에서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원가 원장과 제공품 계정의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의 그림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뭐 그렇게 문제될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하면 원가 요소, 재료비, 농비, 경비, 원가 3요소죠. 직접비는
특정 제조 지시서로 바로 가게 되고요. 간접비는 배부표에 의해서 원가 계산표로 가는데 중요한 건 원가 계산표가 이 부분입니다. 둘 이상의 제품이 있을 때 제품별로 원가 계산표가 다 따로따로 만들어진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 원가 계산표에 대한 제공품의 관계는 그냥 굳이 나로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억할 내용은 바로 이 예제 문제입니다. 원가 계산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예제 문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다음에 원가 계산표에 의해서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기입을 마감을 하고 완성품 제정까지 대한 분개도 하시오 라고 나오거든요. 제조 지시서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다. 즉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개별 작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 지시서 1번, 2번, 3번은 완성이 되었고 4번은 미완성 단계이다. 1공정에서부터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이미 완성이 다 됐고 4단계는 미완성 상태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제공품과 제품 개성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에 원가의 흐름에서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월초 제공품 전월이월에다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다 더해서 월말, 차월이월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완성품이다. 제공품은 완성품을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이 완성품을 제품에 가져와서 월초 제품의 완성품을 다 하시고 이 완성품 금액을 여기로 가지고 오게 되죠. 이 완성품 더해서 차월이월 월말 제품을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매출원가다. 제품에서는 완성품을 계산하고 아니죠? 제공품에서 죄송합니다. 제공품에서는 완성품을 계산하고 제품에서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공품부터 먼저 본다. 원가 계산표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제공품이 옵니다. 전 월 2월이 얼마냐? 전월 2월은요. 이 월초 제공품 금액을 제주도 1번에 3만원, 2번에 4만원, 3번에 5만원을 다 더하면 월초 제공품 전월 2월 금액이 됩니다. 3만원, 4만원, 5만원 다 더하면 12만원, 월초 제공품 12만원에다가 두 번째 직접 재료비요. 25만원, 18만원, 20만원, 5만원 다 더하면 됩니다. 제조시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재료비를 다 더하시면 전체 재료비 금액이 나올 건데 우리가 뭐 월초 금액이 있으니까 월말 금액부터 먼저 본다면 월말 제공품이 15만원 나오는데요. 이 15만원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은 완성되고 4번이 미완성이죠. 이 15만원 전체 금액이 월말 제공품이 됩니다. 제조지서 4번의 금액이.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재료비 금액이 있을 거고요. 노무비 금액은 제조지서 1번부터 4번까지 금액을 다 더하면 되겠죠. 간접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전체 제공품 차변의 합이 152만원이고 대변도 합계가 152만원 돼야 되니까 이 총금액에서 제조지서 4번에 있는 미완성 금액 다시 하면 차월 2월 금액이 제조지서 4번이다. 4번의 미완성 금액이 15만원이시고 이 금액이죠. 그럼 나머지 완성품은요. 제조지서 1번과 2번과 3번의 합이죠. 48만원, 44만원, 45만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다 더하시면 137만원인데 완성된 137만원과 미완성 월말 제공품 금액을 합하면 당연히 152만원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 예제에 월초 제품이 8만원, 월말 제품이 24만원이다. 월초 제품이 8만원, 월초에 8만원 있었고 월말이 24만원인데 우리가 완성한 게 137만원. 제공품에서 완성품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 차변합계가 145만원이고요. 그 145만원에서 24만원을 차감을 하면 매출원가 금액은 121만원이 나옵니다. 제공품에서 완성품을 계산하고 제품에서 매출원 계산했다.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완성품이라고 하는 건 제공품이 감소하면서 제품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 금액이죠. 제공품이 완성된 금액을 제품으로 보내서 판매 가능한 제품 만드는 137만원의 제공품 감소하면서 제품으로 들어갈 거고요. 매출원가는 제품이 감소하면서 이 금액이죠. 121만원. 제품이 감소하면서 매출원가로 간다. 121만원의 금액이 회계 처리되게 됩니다. 이
원가 계산표는 제품을 만드는 혹은 제품별로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분류를 하고 완성품과 미완성품, 월말 재고으로 나오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가 계산표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제공품이나 제품에 대한 원가의 흐름에서 하셨던 제공품이나 제품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시셔야 원가 계산표가 쉽게 정리가 되겠죠. 자, 마무리해 간다면 원가 계산표를 보시고 제공품과 제품을 나눌 수 있으셔야 되고 회계 처리까지 가능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원가 계산표는 종합 원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원가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별 원가에 대한 예제 문제 한번 보실 건데 다음 중에서 개별 원가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업종을 물었다. 개별 원가라고 하는 건 소량의 주문 생산이죠. 비교적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정유업, 제지업, 화학공업, 조선업이 있을 때 1번, 2번, 3번은 종합원가, 대량 생산 방식이고 조선업이 대표적인 개별원가였습니다.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이 대표적인 개별원가에 해당하죠. 첫 번째 문제 답은 4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개별원가 계산을 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개별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바로 개별원 계산에서는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개별원가에서 직접비, 간접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반대로 종합원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원가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종합원가에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 문제, 개별원가에서 중요한 분류 항목이 무엇이냐? 직접비와 간접비다. 답은 2번이겠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 잘못된 걸 물었네요. 개별 원가는 작업 지시별로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가 완성품 환산량, 이 완성 환산량이 아직 우리가 무엇인지 학습은 하지 않았지만 얘는 특수한 방법이죠. 완성품 환산량은 개별 원가가 아니라 종합 원가에서, 그래서 종합 원가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개별 원가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거 답은 2번이고요. 3번 예제 보면 실제 원가 계산 사용하면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었죠.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 제품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부 차이는 예정 원가에서 발생한다라는 걸 설명을 했었고요. 제조 간접비 자체는 배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인위적인 기준,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 계산한 기준은 개별 원가가 아니라 종합 원가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원가의 분류와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종합 원가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종합 원가 계산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